정형외과에서 고관절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고관절 쪽인데요. 그 골다공증에 제일 많이 부러지는 부위가 네 부위가 있습니다. 네 부위.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부러지는 부위가 이제 척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척추고, 부러지면 제일 심한 부위가 고관절입니다. 그래서 고관절은 척추만큼 많이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관절이 두 개라 척추는 몇 개인가요? 30개쯤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고관절은 이제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척추만큼은 부러지지 않지만 한번 부러지면 보행이 안 됩니다. 보행이 안 되면 결국에는 이제 침대 생활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 부러지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이게 왜 심각한지, 그리고 이제 요즘에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관절 골절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관절 골절이 왜 심각한지, 세 번째는 이런 고관절 골절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 골절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쉽게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지고 엉덩방아 찔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면 좋은데, 이상하게 이제 이게 골절로 진행된다는 거죠. 자, 이분이 넘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부러진다는 거죠. 어디 교통사고도 아니고요. 추락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넘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넘어질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부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CT입니다. CT를 찍으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요. 이분은 93세 여성분이십니다. 자, 벌써 왼쪽이 부러졌습니다. 그죠? 수술은 이제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다리가 두 개다 보니까 이렇게 또 반대쪽이 또 부러져요. 또 부러집니다. 그 양쪽을 수술하게 되죠. 한쪽만 해도 힘든데 양쪽을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 또 두 번의 고통을 받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리가 두 개다, 고관절은 다리가 두 개다라는 걸 꼭 알고 계시고, 한번 부러지고 나서 수술을 하고 나면 치료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대쪽 다리가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부러지시는 분들이 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됩니다. 그럼 이런 고관절 골절이 아까 전에 좀 심각하다 그랬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골절이 일반 그냥 단순 골절인가, 우리가 팔 부러지고 이렇게 어깨 부러지고 하는 거하고 같은 골절인지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냥 골절이면 골절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망률을 좀 비교한 겁니다. 사망률을 보시면은 암, 유방암, 전립선암, 여러 가지 우리 암이면은 다 살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암과 비슷한 정도의 사망률을 보이는 게 고관절 골절입니다. 고관절 골절도 암과 비슷한 사망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사망하시느냐, 부러지시는 분은 한 17%, 아까 조금 더 말씀드렸는데 한 17% 정도 사망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정확한 데이터죠. 17%가 1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사망하십니다. 부러지시면. 이게 근데 10명 중에 2명이면 얼마나 많이 사망하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평균 사망률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연사에서 돌아가시는 비율에 비해서 10배입니다. 10배. 10배 정도의 사망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인들은 100명 중에 한두 명 돌아가시는데, 고관절 골절을 당하면 10명 중에 한두 명이 돌아가시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자연사 하시는 비율인데, 고관절 골절은 이렇게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사망에만 문제가 있느냐? 사망 외에도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치고 나서 고관절 골절 이후에 이제 못 걸으신다는 분들 많이 들으시는데, 그런 분들이 보통 한 40% 정도 됩니다. 걷기는 하는데 일상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바깥 출입을 잘 못하시는 분이 한 60% 정도 되고요. 치료는 잘 됐다고 하는데 일상생활이 좀 불편한 걸 계속 느끼고 가지고 사셔야 되는 분들이 거의 80%가 불편한 감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관절 골절은 한번 다치면 사망률뿐만 아니라 내 모든 남은 생애가 정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골절이 됩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제 우리나라 고령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렇게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는 게 문제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또 사람들의 이제 지식이 늘면서 점점 이제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됩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이제 노인들 분에 이제 생기는 이런 고관절 골절도 똑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그 향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줄어들 거냐, 여전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점점 더 올라오고, 그래서 점점 더 골절 수는 증가하게 해서 이런 데에 대한 마인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면 정말 나중에는 거의 뭐 2분 중에 1분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을 잘 하셔야 되고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에 따른 치료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의료기술이 좋아서 그런지 지금 뭐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도 우리가 월등하게 지금 고령화 속도가 빠릅니다. 향후에 우리나라가 제일 고령화 인구가 제일 많을 거라고 지금 벌써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뭐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이제 고관절 골절이 왔을 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입원하신 분들 이렇게 한두 분 가끔씩 이제 물어보십니다. 수술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데 꼭 수술해야 되나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수술해도 못 걷고 수술 안 해도 못 걷는데 꼭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사망률이 좀 높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해도 뭐 일반적으로 좀 사망률은 좀 있는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망률이 거의 절벽처럼 떨어집니다. 이렇게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더 빨리 돌아가신다는 거죠. 거의 1년에 3분의 2, 3명 중에 2명은 1년 내에 돌아가신다는 거죠. 고관절 골절 수술 안 하시면. 그래서 수술은 가능하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고관절 골절, 그냥 고관절 골절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고관절이죠, 그죠? 고관절 골절 사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 우리 사람의 목처럼 생긴 이런 이제 경부, 우리 목이 경부잖아요. 그래서 대퇴 경부 골절이라는 골절이 하나 있고 또 이제 좀 더 아래쪽에 부러지는 전자간 골절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아래쪽에 또 이제 이렇게 부러지는 전자하 골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요 전자는 좀 드물고요. 경부하고 전자간 요 두 개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대표적인 우리 이제 고관절 골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왜 이렇게 이제 따로 이야기하느냐? 이게 치료 방법이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하면 이런 이제 관절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절막, 관절 주머니에 따라서 이게 이제 서로 분류가 됩니다. 이 관절막은 이렇게 생겼고요. 안에 구조물은 이렇게 생겨서 관절을 감싸주는 부위입니다. 근데 이제 이 관절 안쪽에 부러지는 게 이제 경부골절이에요. 우리 경부골절, 목 쪽이 부러지는 거죠. 요 막 바깥에 부러지는 게 이게 전자간 골절입니다. 그래서 부위가 거의 실제적으로 1cm 차이도 안 나긴 하는데 이 두 개는 수술 방법이 다르고 예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 방법을 다르게 수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서 부러지는 골절은 우리가 보통 살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관절을 한 번만에 수술을 하게 되고요. 바깥쪽에 부러지는 거는 우리가 대체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뼈를.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면 고정을 해서 이렇게 수술을 진행합니다. 가끔씩 이제 좀 약간 이렇게 경미하게 부러지는 경우는 우리가 고정하기도 하고요. 이제 다른 기구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관절을 좀 살릴 수 있는 수술은 우리가 내고정 수술이라고 해서 우리 원래 관절을 살리는 수술이 될 테고 관절이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을 해서 관절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는 이제 살릴 수 없는 거는 이제 무혈성 괴사나 분류약 같은 게 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위쪽에서 부러졌죠, 그죠? 요 위쪽에서 부러진 사진을 보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절 주머니 안에서 부러진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런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을 제거하고 그냥 대체하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환자도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목 부분이긴 한데 정말 골절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좀 경미하죠, 그죠? CT를 찍어보면 여기 살짝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요 주머니 안에서 부러지더라도 합병증의 위험성이 좀 적어서 고정을 합니다. 고정을 해서 가능하면 살려주도록.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정을 했죠. 대표적으로 많이 부러지는 이제 골절이 이게 전자간 골절입니다. 전자간 골절. 전자간 골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바깥쪽에서, 관절 바깥쪽에서 부러지는 그런 이제 골절이 될 테고,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보통 다 골절을 맞춰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맞춰서 수술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두 개 차이점 뭐냐? 인공관절 수술 뭐 두 개 중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부러진 양상이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건데 인공관절 수술 이것도 장점이 많습니다. 통증이 금방 없어지고요. 회복이 되게 빠릅니다. 뼈를 붙이는 것보다. 그리고 다리 길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절해서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공관절은 이제 감염이나 탈구의 가능성이 있다는 게 좀 문제죠. 반대로 이제 뇌고정 수술은 감염이나 탈구에 대한 가능성은 없지만 다리 길이를 우리가 임의대로 맞춰줄 수 없어요. 부러진 거를 그냥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다리가 조금 짧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붙을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것들이 좀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환자분의 어떤 나이나 뼈 상태, 그 다음에 부러진 부위, 환자분이 이제 원하는 뭐 일상생활 정도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저희가 수술을 뭘 하는 게 환자분한테 제일 좋을지 그 이제 환자분 개개인의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뇌고정 수술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기구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짜리, 뭐 두 개짜리로 고정하는 것 좀 더 단단할 것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좀 칼날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는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 개짜리를 결합한 것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이런 뇌고정 수술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실패하지 않고 뼈도 잘 붙이고 성공률을 아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점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하는 방법도 이제 중요한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구들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환자분의 뼈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손재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재주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 잘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기구도 많이 필요하지만 78세 여자 환자 화장실 가다 넘어졌습니다. 주로 이제 화장실 가다 잘 넘어지십니다. 화장실이 미끌미끌합니다. 그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고. 침대에서 내려올 때 이제 바닥이 좀 미끄러워서 넘어지시는 분들, 미끄러운 옷에 이제 밟혀서 이제 쭉 미끄러지는 그런 분들이 주로 많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이제 부러져서 왔는데, 이제 이분은 벌써 두 번째 부러진 거죠. 그죠? 두 번째 부러져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뼈가 좀 많이 부러져 있고, 좀 심하죠. 그죠? 이렇게 이제 뼈가 이제 아예 수술실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어긋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이런 기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맞춰줍니다. 이게 그죠? 이렇게 떨어져 있던 뼈를 이렇게 양쪽을 맞춰줘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고요. 앞쪽에서 이제 보면 또 이렇게 뾰족한 기구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좀 밀어서 이렇게 밀어서 또 이제 또 뼈를 어느 정도 맞추죠, 그죠? 네,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여기 조금 이렇게 밀려 있는 부분은 또 이런 또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이제 이용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골절 부위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부러져 있던 뼈도 적절한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 맞춰주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발달돼서 정말 좋은 결과를 얻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술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인데요. 인공관절 수술은 이제 이렇게 이런 반치환술도 있고 전치환술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또 환자분의 어떤 상황이나 뼈 상태라든지 이런 걸 이제 확인하고 저희가 이제 수술 방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인공관절 수술 어떻게 하는지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이 관절을 뺍니다. 빼고 그다음에 이렇게 안에다가 이제 인공관절 컵을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하나 넣어주고, 그다음에 머리 넣어주고,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은, 예, 뭐 30초 만에 수술이 끝나죠, 그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30초 만에는 안 되고. 근데 수술은 이렇게 이제 진행됩니다. 자, 이런 인공관절은 요즘에 정말 오래 쓸 수 있는 관절로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금 한 50년, 60년 정도 이제 역사가 되는데, 지금 뭐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이제 고관절이, 무릎은 아직도 이제 좀 플라스틱을 쓰는데 고관절은 지금 요즘에 이런 분홍색, 예쁜 분홍색의 세라믹을 쓰거든요. 세라믹을 쓰기 때문에 30년 이상 지금 거의 99% 이상 잘 쓰고 있고요. 예상으로는 한 60년 이상은 쓸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플라스틱 관절을 써서 이렇게 많이 달았습니다. 막 움직이다 보면 닳죠, 그죠? 좀 더 단단한 플라스틱을 써보자 해서 또 단단한 플라스틱을 써봤는데 뭐 그래도 이제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보면은 많이 좀 닳죠, 그죠? 금속은 그러면 안 다를까? 금속을 썼더니 좀 덜 닳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금속은 덜 닳는 반면에 이 금속 이온이 우리 몸에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가임기 여성분들은 사실은 뭐 금속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덜 닳긴 하지만 우리 몸에 좀 해로운 금속들이 좀 돌아다닐 수 있다.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세라믹이죠. 세라믹은 이런 유해한 물질이 전혀 없으면서도 거의 안 닳습니다. 근데 가루가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이제 세라믹을 쓰고 있고, 저도 이제 세라믹 쓰고 있는데 거의 지금은 이제 뭐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대부분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대부분 반영구적으로 평생 쓸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관절 역사는 50년, 60년 정도 되고요. 지금 수술 결과는 한 99%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자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스포츠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수술하고 나서 제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뭐 여전히 공사장에서 같이 수술하고도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봤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에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수술 같은 게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수술의 연령이 옛날처럼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서 해야 재수술 확률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심할 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젊으신 쪽으로 나이도 좀 많이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30대, 40대에서도 관절이 심하게 안 좋으면은 수술을 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고관절 골절은 가벼운 낙상에서도 비교적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이게 사망률이 높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노인성 고관절 골절은 일반인에 비해서 사망률이 거의 10배, 암의 사망률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심각성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런 고관절 골절, 최근의 치료는 인공관절이나 뇌고정술을 시행하고 있고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길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수술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